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0.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22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포항과 영덕 21도,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일러 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데 이어 포항에서도 모텔 투숙객 3명이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골목길,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한 투숙객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지난 9일 정오쯤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 3명이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70대 여성 1명은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3명 모두 포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그래 문 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기는 항상 거꾸리에 앉아있고.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직후 객실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800에서 1000ppm으로 측정됐는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2시간 안에 실신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불완전하게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기체이고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을 넘어서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텔 측은 날씨가 추워지자 사망자들이 투숙하기 하루 전부터 보일러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벽을 따라 설치된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고 방 천장 구멍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수를 고치려고 아마 천장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쪽으로 아마 가스가 유입된 거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경찰은 국가수 합동 감식을 통해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로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에게 현금 지급이 잇따르면서 교육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교육청은 교육회복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방송통신학교를 포함해 학생 1명당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주교육청이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반면 대구는 3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현금 지원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학교 현장의 정치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 하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포항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변경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포항시 오천읍 용산 1리. 태풍이 휩쓸고 간 지 40일 가까이 흘렀지만 15가구의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대 할머니가 사시던 방인데 지금 벽지와 장판은 물론 가구까지 남아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오시면 이곳은 부엌인데 마찬가지로 남아난 것이 없어서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 안에는 벌레가 끓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게 물이 잠겨 있으니까 이게 썩어서 이거 냄새 나니까 이게 벌레가 생겼는 거예요. 이게 벌레 보세요, 이거. 폐허가 된 집에 냉기를 막아줄 스티로폼 판넬을 깔고 텐트를 설치해 겨우 생활하는 집도 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너무 사는 게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게. 태풍 흰남노 당시 집중호우로 마을 옆 하천 용산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데 이미 지난해부터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며 하천이 직각으로 꺾였다며 이 같은 피해를 우려해왔습니다. 물기를 이래 맡긴 말았고 이 큰 피해를 볼 거라고 그것이라도 기자 해결을 했어요. 집. 주민들은 결국 직접 돈을 모아 포항시와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로 변경 과정이 적법했는지, 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포항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적인 수로 변경이 있었고 폭우가 왔고 그에 따라서 오산리 주민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신 소송. 포항시는 하천 정비 사업은 경상북도의 심의를 받아 진행했고 하류의 물길은 오히려 확장됐다며 이번 범람은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비슷한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전주 주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 소비량이 적은 고효율 기기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LED 조명 무상 교체 사업과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된 게 지난해입니다. 전국의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검사를 했더니 대구에서는 이상 소견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는 물론 급식실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하루 수백 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대형 조리기구와 화기를 가까이 하면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은 지난해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뒤 전국에서 폐암 판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도교육청에 급식 노동자 폐CT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 울산 등 6개 교육청은 검진을 완료했고 다른 곳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검진자 이상 소견은 전국 평균 29.4%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광주 35.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이상 소견 442명 가운데 7명은 폐암 의심 판정으로 2차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급식 종사자 전체 폐암 의심 비율은 1.02%로 비슷한 연령대인 35세에서 64세 여성 폐암 발생률 0.029%의 35배에 이릅니다. 폐암 발병은 요리를 튀길 때 발생하는 조리 흉이 주 원인으로 환기시설 개선이 급선무로 꼽힙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환기시설이나 통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빨리 좀 개별 학교마다 다 해야 된다라는 게. 급식 종사자들은 폐 질환뿐 아니라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도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많다며 적정인원 확충 등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증기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지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일하다 떨어지고 뜨거운 조리 시설에 화상을 입는다. 열악한 배치 기준과 제대로 쉴 수 없는 대체 인력 제도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노동 강도를 만들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 종사자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 필수 인력이 됐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험에 노출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에서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더 빨리 달리다 적발된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빠른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건수가 대구 112건, 경북 9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한 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해 적발된 것도 9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km를 넘겨 적발될 경우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주시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해 오면서 칠곡과 군위, 영천, 상주가 유치전을 벌이는 4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지자체에 군부대 이전이 적합한 지역 한 곳을 결정해 이달 말까지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대구 군부대를 상주가 유치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대구에 있는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의 통합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칠곡, 군위, 영천, 상주까지 4군데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지자체에 군부대 이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개 지역을 골라 이달 말까지 유치 제안서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1개소시 최적합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의성군도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촉박해 유치 전에 뛰어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요청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현재 의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논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현재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 대구시는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유치 제안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최종 이전지를 정하는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습니다.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장소가 정해지면 2024년 상반기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전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군부대를 지어주고 옮기고 남은 터의 개발권을 가지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미군부대 이전은 장기 계획으로 진행하고 국군부대 이전은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유치 경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군부대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163만 5천여 개로 이 가운데 84.4%가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설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외동읍 주민들은 어제 환경부를 방문해 경주시가 적합 통보한 외동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 건강권과 주거권을 우선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소각장을 반대하는 외동읍 주민 서명서를 전달하고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민선 8기 핵심 전략에 대해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서라벌 도심 활성화와 경제산업 기업도시, 경주형 신농업 전략과 스마트시티 혁신 등 49개 추진 과제입니다. 경주시는 분기별로 핵심 전략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경주국제마라톤 대회가 오는 16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선수 61명과 마스터즈 1,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경주시는 대회가 열리는 16일 경주 시내 주요 코스에 대해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10.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22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포항과 영덕 21도, 경주 2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